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강사 조용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이죠. 1강 제가 시작하겠고, 이 스마트 칠판에 우리 교재를 띄워놨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목을 봐야겠죠. 제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개화 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 자, 우리가 근대사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근대사의 시작은 이제 고종이 왕이 됐을 때라고 했죠. 하지만 고종이 왕이 되었는데,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자, 모든 왕의 아버지가 왕인 것은 아닙니다. 왕은 왕족 중에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왕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연장선상에서 고종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왕족이었는데 그 왕족이 대신 정치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화 정책이라고 했어. 이 1863년 당시에는 조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근대화가 큰 화두였습니다. 근대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통체제에 있었는데 이 전통체제에서 벗어나서 지금과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갖는 것이 조선의 숙제였어요. 그 근대화를 우리가 개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화. 당시에는 근대화를 개화라고 얘기했어요. 또 열강 이권 침탈이라는 건 무엇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 중국과 일본, 좀 더 확장하면 동남아, 그리고 이 만주 정도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해서 외교를 했는데 이 시기 되면은 이 서구 세력들이 조선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조선의 이권을 뺏어가게 됩니다. 일본과 같이. 그래서 이런 이권 침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시작은 1863년 고종의 즉위부터. 고종의 즉위했으나 아버지가 대신 정치한다고 했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것.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89년 단계, 이제 외세가 침입하는 단계입니다. 반공령이라는 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이 세도 가문이 조선의 전국을 주도했어요. 세도 가문이란 무엇이냐? 소수의 가문입니다. 소수의 힘 있는 가문. 소수의 힘 있는 가문이 전국을 주도했는데 이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이들의 소수의 가문만을 위해서 정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정치가 문란해지겠죠. 이 문란해진 정치를 시정하는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참고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이 정세가 어떻느냐?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다수의 밀란이 발생했다. 이 삼정의 문란 우리가 아래서 보겠지만 세 가지의 세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전정, 군정, 환정.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이 소수의 세도 가문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밀란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밀란. 민중 봉기겠죠? 자, 또 이건 대내적인 요인이고요. 대내. 치안적인 거. 다음 2번 보시면 이건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열강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타국을 얘기합니다. 타국 중에서도 어떤 나라야? 강한 나라. 타국 중에 강한 나라를 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강들이 조선에 침범하면서 통상을 요구해요. 통상이라는 것은 뭐야? 교역을 얘기합니다. 자, 왜 통상을 요구하냐면은 이 서구 세력들이 동양에 침범하는 것을 서세동점이라고 합니다. 서세동점. 동양으로 진출하는 것. 근데 서구 세력이 왜 동양으로 진출하느냐? 바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통상, 교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상 요구를 하는 배가 바로 이양선입니다. 자, 이양선이란 것은 아주 간단한 용어예요. 이상한 모양의 배입니다. 왜 이양선을 보고 우리가 어떤 배를 보고 왜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했을까? 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은 원래 전통적으로 목선을 타고 움직였는데 서구에 있는 배들은 철선, 증기를 이용한 배들이 조선 해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저 배를 보고 아, 저거 이상한 모양의 배다 라고 하면서
이양선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양선 같은 용어들을 몰라서, 통상 같은 용어들을 몰라서, 열강 같은 용어들을 몰라서 한국사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교재를 쭉 읽어 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용어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양선이 출몰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정치를 했나, 어떤 정치를 했나,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려고 어떤 정치를 했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동 김씨가 유명한 세도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도 가문 중에 유력한 가문 두 개를 뽑자면은, 자, 풍양조 씨, 그리고 이제 이 안동 김씨인데요. 안동김, 풍양조. 뭐 제 이름이 조영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풍양조 씨 아니고 뭐 창녕조 씨인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스갯소리로 답변 드립니다. 자, 이 안동김 씨 일족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정치했겠죠? 세도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관리를 뽑을 때도 자신들에게 뇌물 많이 주는 사람,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이 조선 정치계로 입문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그들을 몰아내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 부활이라고 얘기도 해요. 과거 부활. 과거 부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활을 얘기하면은 흥선대원군이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보고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이면은 세도 정치기 때는 과거란 게 없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는 계속 시행이 됩니다. 계속 시행이 되는데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상적인 기능을 복구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또 정치기구의 개혁을 펼치는데요. 이 세도 가문들은 비변사라는 기구를 장악해서 조선의 정국을 운영합니다. 이 비변사라는 것은 이제 조선의 원래 원칙적인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외구 또 북방에 이 오랑캐들을 막아내면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 국가의 이 조선을 운영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했냐면은 정치, 그 다음 군무를 다뤘습니다. 뭐야 한마디로 국가의 주요한 모든 사물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세도정치 가문, 소수의 세도정치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조선의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은 어떻게 한다? 이 정무와 군무 기능을 비변사가 동시에 소화해내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이것을 장악한 세도 가문이 이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비변사의 정무 기능, 군무 기능을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무 기능은 의정부 해주고 이 군무 기능은 삼군부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조선의 정치 방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뭐야? 복고적인 개혁을 피고 있다는 거죠. 복고적인 개혁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복고적인 개혁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근대적인 개혁이 아니야. 복고적인 개혁이야. 조선이란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국가를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군무 기능은 삼군부로 쪼개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 세도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고요. 정치와 군사 업무를 분리했다는 것은 비변사의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군무 기능은 삼군부로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